안녕하세요. 부자 아빠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고, 근데 잘 벌고, 그리고 잘 아끼고 잘 불려야 합니다. 이 중에서 아끼는 것은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벌고 잘 불리려면 돈의 흐름과 경제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부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현금만 가지고 기준을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한국의 K로 시작하는 금융지주회사 경연연구소의 2018년도 분석 자료에 의하면요. 제가 다 찾은 겁니다. 한국에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부자는 해마다 10%씩 증가했다고 하네요. 특히 한국의 부자들은 보유 자산이 많을수록 빌딩이나 상가 등 부동산 비중이 높았다고 나옵니다. 금융자산 포함 100억 원 이상 자산가는 총 자산에서 빌딩 상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39%좀 넘네요. 40% 가까이 나와요. 그리고 100억에서 50억 사이 조금 이제 낮춰지죠. 25%가 조금 넘어요. 50억에서 30억 사이는 17% 조금 넘고요. 이렇게 계속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양이 그러니까 비율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자일수록 부동산이 많다는 의미죠. 한국 부자의 금융 및 기타 자산에 비해 부동산 쪽으로 다소 치우쳐져 있다는 그런 구조가 나오죠. 왜냐하면 2012년부터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었어요.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작년부터 대기업들이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거 아세요? 더 이상 부동산으로 재미를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제 주변의 부자인 분들도 부동산은 이제 한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매수하냐?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이 있어요. 그런데 월세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깝다고 빌딩을 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K금융회사의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 역시 돈이 돈을 번다. 뭐 이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부자들은 연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부동산의 월세, 이자, 주식 배당 등을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부자의 연소득은 2억 5천 정도이고요. 일반인의 연소득은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비교를 이렇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5배 정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5배. 5배. 일반인의 소득은 90% 정도가 근로소득, 즉 일한 만큼 벌고 있다. 한마디로 사람의 몸은 어차피 부자나 나나 하나인데 나는 일한 만큼 번다. 부자들도 일한 만큼 벌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부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버는 돈이 있다는 거죠. 부자들의 소득은 50% 정도가 근로소득이고 나머지는 재산과 기타 수익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목돈으로 여러 다양한 곳에 투자해서 돈 나올 구멍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이미 다 아는 거 아니세요?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이거. 일반인은 목돈이 될 때까지 모으거나 불리는 것을 게을리하였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의 상황이라는 것이 뭐 있었겠지만 부자들보다 일반인들이 불리는 것에 소홀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금융자산이 뭐죠? 대충 생각하면 주식이나 펀드잖아요. 일반인보다 주식 펀드를 부자들은 10배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제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금융자산 가지고 계십니까? 돈 조금만 모으면 50만원치, 100만원치 금융자산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부자들은 주식 펀드에 관심이 많은데 일반인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못해도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일반인은 당장 앞의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5년 뒤나 10년 뒤까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업이든 돈이든 더 계획하고 알아보고 조사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질주한다는 거잖아요. 부자들이. 부자가 되려면요. 부자들처럼 자신의 월급이 아닌 금융소득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펀드, 비상장 주식, 상장 주식, 채권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고요. 얼마 정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뭐가 수익이 높은지, 뭐가 위험한지 정도는 알아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국가나 경제나 시대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건데요. 제가 매일 경제 뉴스를 봅니다. 일주일마다 다른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매일경제, 한국경제 어플을 저는 매일 봅니다. 그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이동할 때, 차 운전하다가 잠시 섰을 때 잠깐 보면 진짜 금방 봅니다. 그리고 오디오북으로 경제 뉴스, 경제 상식을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할 때 그리고 출근하기까지 계속 듣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금방입니다. 시간 날 때 잠시 계속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각설하고요. 역사는 계속 되풀이 됩니다. 반복되죠. 최근 트로트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패션도 주기적으로 유행하죠. 성공 방법도 반복됩니다. 부자가 잠시 가난해져도 다시 부자가 되는데요. 짧으면 5년이고요. 길어도 10년입니다. 다양한 부자들의 자서전을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이나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한 걸음 행동입니다. 그건 다들 아시죠? 완벽주의자는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행동하려다 보니 실제로 행동을 못하고 있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이미 시간을 많이 썼는데 부랴부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주의자는요. 그냥 행동한답니다. 뚜렷한 계획도 없이 그냥 시작하는데 중간에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바로 수정하고 적용하고 변경하고 추가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기에 완벽주의자보다 행동주의자가 무엇이든 더 잘할 것이라는 거,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거, 그리고 더 현명하다는 거, 지금 돈이 없다고 부자 될 준비 안 하고 계신가요? 이것저것 나갈 돈이 많다고요? 게임 끊으세요. 술 한 번 안 먹으면 될 것 같은데요. 여자친구 만나서 데이트 가신다고요? 여행 간다고요? 딱 한 말씀만 드리면요. 여러분의 목표가 일반인입니까? 부자입니까? 저는 금융자산 50억의 부자가 목표입니다. 1, 2년 내에 안 되겠죠. 적어도 5년, 길은 10년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부자가 목표이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 방송 항상 꼭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